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오늘은 2425 시즌을 마무리하며 이번 시즌 토트넘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정말 할 말이 많은 팀이죠. 리그에서는 그야말로 처참했는데 시즌 끝에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줄이야.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의 이번 시즌을 주제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정말 최악의 시즌이죠. 그런데 또 우승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가 끝나지 않은 부상이었는데요. 수비진, 공격진, 미드진, 거기다가 주전 골키퍼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리그는 자연스럽게 망가졌고 팬들의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컵 대회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리그컵이랑 유로파 리그에서 계속 이기긴 했지만 리그에서 너무나도 처참한 성적을 내다 보니까 솔직히 대부분의 팬들은 오히려 다른 시즌보다는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았던 시즌 같아요. 데스크 라인이나 토비 베르통원 같은 탄탄한 스쿼드를 가졌을 때도 결국 무관이었는데 이렇게 20회가 넘는 시즌에 우승을 기대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포스테코글루는 진짜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끝까지 하나로 뭉쳤고요. 이번 시즌 토트넘은 리그 최하위권 순위를 기록하면서 유럽 대항전을 우승한 최초의 팀으로 남게 됐어요. 이 기록은 앞으로도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즌 최고의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되게 롤러코스터 같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약팀한테 연달아 지다가 감독 경질설 나오면 또 갑자기 강팀 잡아버리고, 예를 들어 입스위치한테 홈에서 패배한 지 2주 만에 맨시티 원정 가서 4대0으로 이겨버립니다. 이때 메디슨이 2골 넣으면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거기에 비카리오는 발목이 부러진 채로 경기를 소화하는 투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를 쉽게 자를 수 없었던 거고요. 거기에 유로파리그 8강에서 만난 프랑크푸르트는 사실상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었는데 그 어려운 독일 원정에서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 경기부터 포스테코글루가 뭔가 전술을 싹 바꿔버립니다. 실리 축구, 수비적인 접근, 빠른 전환, 그게 딱딱딱 먹히기 시작하더니 8강, 4강, 결승까지 다 그 방식으로 꿰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즌 최고의 골을 한번 살펴볼게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득점 자체는 많이 했고 멋있는 골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리그 순위는 최악임에도 골득실은 마이너스 1이에요. 정말 놀랍죠?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유로파 결승골을 만들어낸 브레넌 존슨의 약간 지저분한 득점도 있었고요. 리그컵 8강에서 메뉴 상대로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골 또한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죠. 또 메뉴와의 리그 경기에서 미키 반더벤이 엄청난 드리블 돌파 후 존슨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연결했던 장면이 있죠. 저는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최고의 골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기에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장면을 반더벤 본인도 너무 좋아했는지 계속 돌려봤나봐요. 하도 계속 보니까 메디슨이 옆에서 그 장면 좀 그만 봐 라고 말하는 영상도 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시즌 최고의 순간을 살펴볼게요. 진짜 농담 아니고 비카리오는 이번에 반더벤한테 밥 한 끼 꼭 사야 됩니다. 물론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결승골은 브레넌 존슨이 넣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장면은 68분 반더벤의 미친 수비였다고 생각해요. 당시 호일룬의 헤딩슛이 골문을 향해 가는데 비카리오가 공중볼을 실수로 놓쳤죠. 그리고 공이 그대로 골문으로 향하는 순간 거의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몸을 날려서 실점을 막아냅니다. 정말 이 장면은 이번 시즌 통틀어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또 유로파리그에서 엘프스보리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둔 경기도 기억에 남죠. 이 경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경기에서 골을 넣은 아자이, 스칼렛, 무어, 이 세 선수가 모두 아카데미 출신이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팀에도 미래가 있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경기를 승리로 가져온 경기가 있어요. 그게 리그컵 4강 1차전에서 토트넘이 리버풀과 맞붙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시즌에 리버풀과 4번 만나서 16실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 경기라고 해도 솔직히 승리를 예상한 팬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경기력도 안 좋았고 상대 전적도 절망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경기에서 논란은 좀 있었지만 토트넘이 어찌됐건 승리를 따냅니다. 솔랑케가 넘겨준 볼을 베리발이 침착하게 마무리했죠. 물론 2차전에서는 대패했지만 이 1차전 승리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시간을 조금 더 벌어다 준 거는 분명했어요. 그 다음 이제 최고의 명언이 있죠. 포스테코글루는 과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난 2년차에 겨우 우승하는 감독이 아니야. 난 원래 2년차에 늘 우승하는 사람이지.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야 자만하네?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지만 결국 본인이 그 말을 지켜냈습니다. 그것도 토트넘에서요. 우승 이후 레길론, 메디슨과 함께 이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환호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심지어 살라까지 이 문장을 인용하며 SNS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팀에서 우승을 해도 물론 대단한
거지만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이 말을 지키며 우승했다는 게 정말 낭만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놀라운 반전과 급성장을 한 선수들이 있죠. 이번 시즌 수비진이 줄줄이 빠졌을 때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제드 스펜스인데요. 콘테 시절에 영입됐지만 제대로 된 기회는 거의 없었고 렌, 리즈, 제노아 등으로 계속해서 원하지 않은 임대를 떠났죠. 이번 시즌에도 거의 방출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기회를 잡더니 좌우 풀백 모두를 소화하며 주전급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베리발. 처음엔 그레이와 함께 팀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투입됐지만 경기 내 실수도 많았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시즌이 진행되면서 점점 성장했고 주전들이 돌아온 뒤에도 그레이는 벤치로 밀렸지만 베리발은 실력으로 선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시즌 후반에 부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스펜스와 함께 올 시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성장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과연 포스테코글루는 계속 가야 할까? 이 질문이 계속 있죠. 여러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리그 성적만 보면 당연히 낮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콘테, 무리뉴, 포체티노처럼 좋은 스쿼드나 아니면 명장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점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그렇다고 리그 22패도 그냥 넘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레비 회장은 지금 정말 머리가 아플 겁니다. 만약 다음 시즌도 성적이 나쁘면 왜 안 잘랐냐 라는 소리가 나올 거고요. 만약 지금 자른다면 17년 만에 트로피 든 감독을 도대체 왜 자른 거냐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뉴의 테나흐 사례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를 유임하면 현재 메뉴처럼 될 것이다 같은 의견처럼 말이죠. 왜냐면 테나흐는 FA컵 우승 이후 자리를 지켰지만 이번 시즌 결국 망치고 말았죠. 그리고 경질됐습니다. 테나흐를 유임했던 결정에 대해 나중에 바란이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해요. 당시 테나흐는 이미 드레싱룸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선수들과의 소통도 거의 없었고 라커룸 내에서 영향력은 사실상 사라져 있었던 상황에서 구단이 무리하게 유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포스테코글루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긴 해요. 왜냐면 지금도 선수단 내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 따르면 로메로도 포스테코글루가 남는다면 자신도 잔류하겠다라고 언급했다고 해요. 물론 그게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감독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터뷰나 라커룸에서 신뢰를 잃지 않는 걸 보고 포스테코글루가 어떻게 선수들을 설득하고 끌어가는지, 라커룸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길래 이렇게 선수들이 잘 따르는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결정은 레비의 손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과연 레비는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